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잉글리시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수동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죠. 하지만 선생님하고 수동태 오늘 배우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수동태는 생김새가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와 함께 뒤에 pp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를 같이 써서 써주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수동태는 일반적인 문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이런 걸 우리가 능동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능동태 문장들은 반드시 주어가 이 동사의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I가 주어니까 내가 love라는 동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반면에 수동태라는 문장은 자, 예를 들어서 You are loved by me.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서 수동태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 주어가, 자, 지금의 주어는 you죠. 너는 사랑을 한다가 아니라 너는 사랑을 받는다.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뭔가를 당하는 느낌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능동은 주어가 뭐뭐 하다, 주어가 뭐뭐 한다,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수동은 주어가 뭐뭐 되다, 주어가 뭐뭐 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수동태는 우리가 왜 써줄까요?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당하는 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수동태를 첫 번째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예를 들어 저기 창문이 깨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굳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창문이 깨졌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땐 행위자가 딱히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수동태의 문장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수동태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1번, 2번, 3번만 잘 따라한다면 수동태 만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어 앞으로. 자,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줍니다. 자, 두 번째, 동사 BPP. 자, 이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비동사는 그냥 B로 쓰는 게 아니라 시제에 맞춰서 또 수일치를 맞춰서 am, are, is나 또는 was, were 라고 하는 비동사의 다른 형태들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어는 맨 뒤로 가서 by 목적격. 자, 지금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격의 형태로 쓰죠.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I, she, he 이런 것들을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의 주격을 문장의 맨 뒤로 보내면서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썼으니까 이 by 뒷자리에서는 항상 목적격의 형태인 me, her, him 이런 식의 형태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만 하면 수동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1번, 목적어 맨 앞으로. 2번, 동사의 BPP. 이때 시제일치, 수일치. 3번,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가서 by 플러스 목적격. 자, 이것만 해준다면 수동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I love you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장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원하는 준비문들이 다 갖춰졌죠? 자, 여기에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목적어 앞으로. 자, you를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BPP. 자, 이때 시제일치, 수일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의 love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주면서 우리가 현재의 비동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그러면 are라고 하는 비동사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are 뒤에 love의 pp형, 즉 과거분사형인 loved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you are loved까지 만들어졌고요.
문장에 있었던 주어는 맨 뒤로 보내서 by 목적격의 형태, 즉 by 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You are loved by me. 너는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동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동태의 부정문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You are loved by me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동사는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문장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 are not loved by me.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지 않는다. 뭔가 좀 슬프네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are no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줄여서 쓸 수 있어요. You aren't loved by m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의문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loved by me?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니? 자, 의미가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형태에 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re you loved by me? 넌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니? 받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문 의문문은 전혀 어려워할 것 없이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과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can build this building. 나는 이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 can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인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겠죠? can build가 하나의 동사처럼 여러분들이 끊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is building이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준비물이 갖춰졌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목적어 맨 앞으로. 자, 그럼 the building.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can과 build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조동사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build만 BPP의 형태, 수동태의 형태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 아까처럼 이 비동사를 am, are, is나 was, were로 바꿔주지 않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의 형태인 그냥 be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uild의 PP의 형태인 built를 써줘서 can be built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내서 by me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능동태 문장에서는 I can build this building. 나는 이 빌딩을 지을 수 있어 라고 한 이 능동태 문장이 This building can be built by me. 이 빌딩은 나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동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조금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절대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esemble 이라는 뜻입니다. resemble 이라는 이 단어는 뭐뭐와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I resemble my mother.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지만 이 resemble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수동태를 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이런 have라는 동사도 절대로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동사들은 특히나 객관식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내서 by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고 했는데 이 by 목적격은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장의 형식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부사라고 했고 그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쓰레기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y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by someone, by people, by them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 전치사 by와 뒤에 행위자를 같이 묶어서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meone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다면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창문이 깨진 게 중요하지 누가 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by someone이라고 하는 것을 전차 플러스 명사의 형태니까 쓰지 않고 The window was broken 만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설명을 들으면 문제를 풀 때 설명과 좀 다른 적이 있죠. 자, 지금의 예문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꼭 풀다 보면 뒤에 뭔가 다른 단어들이 잔뜩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번, 2번, 3번을 설명할 때 3번에서 주어는 맨 뒤로 가서 by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해줬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예문을 가지고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uilt this building with my friend in 1990.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이 빌딩을 지었다. 내 친구와 함께 1990년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uilt가 동사가 되겠고요. this building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 with my friend 이건 전차 플러스 명사라 부사. 그 다음에 in 1990 같은 경우에도 전차 플러스 명사 형태라서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this building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그 다음에 동사를 BPP. 지금은 과거 형태고 this building이 단수의 형태니까 비동사로는 was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was built. 그 다음에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서 by 목적격이라고 했으니 그거 먼저 써놓을게요. I는 문장의 맨 뒤로 가서 by me를 먼저 써주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with my friend와 in 1990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있죠? 이건 그대로 수동태 BPP 바로 뒤에다가 그대로 내려서 써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장이 This building was built with my friend in 1990 by me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가끔 이 in 1990와 이 by me 이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형태로 보면 어차피 쓰레기이지만 약간 문장을 쓸 때 이 부사들도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y me를 문장의 맨 뒤에 써도 되고 또는 in 1990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서 by me in 1990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대로 순서를 써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문장에 더 뒤로 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시간만 없으면 행위자가 문장의 맨 뒤로 나오겠죠. 자, 지금처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수동태가 또 어떤 다른 문법들과 같이 섞여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진행형과 함께 쓰였을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행수동 또는 진행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VING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걸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BPP는 해석이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형태를 합쳐서 쓰게 되면 자, 비동사를 그대로 내려서 be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ing라는 옷을 비동사에 입혀서 being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pp는 더해줄 것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pp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는 be, being, pp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고 해석은 하고 있다와 되다를 더하니까 뭐뭐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수동태라는 거를 써줄 때는 시제는 건드리지 않고 능동태를 수동태로만 바꿔주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절대로 시제는 건드리면 안 돼요.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그대로 상태에서의 수동태를 더해주고요. 진행형이면 진행형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동태, 즉 BPP를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결합할 문장은 현재 완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거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고요. 자,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 have pp는 일반적으로 해석이 뭐뭐 해왔다 라는 해석을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BPP
수동태 형태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아까처럼 해석은 뭐뭐 되다 라는 해석이죠. 자, 두 가지를 더하면 have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pp라는 옷을 비동사에다 입혀야 되니까 been의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pp형이 been이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pp는 더할 거 없으니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형태는 have been pp의 형태가 되겠고 해석은 해왔다랑 되다를 합쳤으니 뭐뭐 되어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는 어떤 시제이든지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원래의 시제 해석에다가 뭐뭐 되다라는 뜻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동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동태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